예, 반갑습니다. 김성규 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야, 하여튼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새로워요. 이렇게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또 모르실 분은 모르실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 이 교시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동영상에 먼저 이렇게 좀 나갔어요. 나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총평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박준현 원장이 또 나름대로 이제 총평을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크게 이제 큰 대분류로 나눠져 있고 소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소분류별로 해서 그리고 또 각 문제별로 해서 문제를 나눠 놨어요. 70회부터 해가지고 117회까지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물론 이제 연구반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 연구반에 계신 분들이 이미 이제 문제 분석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되어 계신 분들은 이제 참고 자료를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 분석이 주는 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문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김성원 기술사는 좀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문제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 분석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2교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92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회에 나왔고,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간에는 최근 2년 거는 안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2년부터 5년 사이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서 뭐 몇 문제가 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뭐 이제 어떻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형태로 약간 조금 포커싱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되죠. 2년부터 5년 사이가 되니까 이제 그 문제들을 분석을 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워낙 안 나는데 뭐 하루에 뭐 12시간, 10시간 못 내잖아요. 시간이 뭐 물론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4시간, 5시간 내기도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 분석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비단 연구반뿐만 아닐 겁니다. 중규반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심화반에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직까지 문제 분석이 조금 빠르다 이르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 자료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총평을 한번 볼게요. 총평을 보면은 좀 간략하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연소공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깨달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좀 감각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보통 한 6% 선에서 이렇게 멈춰 있다가 연소공학에서 점차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열 전달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 하고, 그죠? 그다음에 한 문제는 지금 어떤 부분입니다. 하여튼 나왔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문제는 이제 불활성화 계산 문제예요. 그 가로에 넣어뒀던 부분들은 저 계산 문제에 있는 부분들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보시면 114회입니까? 지금 내준 거, 이거 큰 있잖아요. A3지 한번 보세요. A3지에 보면 111회입니다. 연소 범위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제가 내준 자료 있잖아요. 이 A3지의 연소공학의 발화에 보면 연소 범위 쪽에 있잖아요. 연소 범위 제일 마지막 문제 한번 보세요. 공기 중 프로판 가스의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되어 있고, 연소 범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연소 범위를.
그리고 이론 혼합비를 계산 과정을 포함해서 하라는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똑같죠. 그죠? 화학 양론 계수 이론 혼합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풀어내는 것들은 이제 연소 항계, 연소 상계, 그다음에 이제 MOC 풀어내는 것들은 이제 수월하게 풀어냈을 거예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문제들이 111회에 나왔어요. 111회에 나왔으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111은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됐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2년부터 5년 사이에 문제가 조금 한 몇 문제가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연소공학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를 보시면 이번 5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참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기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잠깐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고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문제인데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쫓기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좀 보시면,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전기 쪽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전기 쪽의 문제를 보시면, 연소공학도 보십시오. 스모크 로깅 나왔죠? 얼마 전에 플러그 홀링 나왔죠? 플러그 홀링이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스모크 로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열 전달 문제가 나왔고, 불활성화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소공학 기본 문제에서 나왔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 쓸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소방 5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기본 문제 위주입니다. 보상식은 이제 자동식과 정의식을 이렇게 겸용한 거잖아요. 원래 자동식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은 이제 그 동작표 있죠, 그죠? 동작표도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훈소성 하재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자동식 어려움 겪는 게 뭐 동작하기 어려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정의식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에 도달해야 되니까 약간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두 개를 보완한 거지만 더더욱 더 크게 보완한 부분들이 자동식을 보완했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 다음 교차 회로 방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전기 하재 은이동 현상은 전기 하재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걸 하재 조사에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재 이번에 문제를 봤을 때는 큰 그림은 하재 조사에 들어갔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우리 심화반 쪽에서는 하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긴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재 패턴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죠. 그죠? 이런 부분, 이슈적인 부분들이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축전경 감지기, 요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차 회로 방식 해두면서 있잖아요. 잠깐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송배전 방식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송배전 방식은 여러분들 사실은 기사 시험에 가까워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기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 소방기본법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뭐 경계, 진압 활동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명, 안전, 그다음에 공공의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나와요. 한 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기사 시험에 법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게 기사 시험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좀 건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사 시험의 출제는 기술사가 합니다. 그래서 기사하고 기술사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번에 기사 문제도 조금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있고, 이건 기본 문제가 쭉 나왔죠. 자, 그래서 전기 소방하고 연소공학은 어떻게 보면 연소공학은 굉장히 기본 문제, 전기 소방은 기본 문제인데 약간의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소방은 6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프레즈 사이드 프로포션인데, 사실 혼합 방식은 옛날 믹싱 챔버 방식 나오고 나서 꽤나 좀 시간이 걸렸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독성이 나오는데, 독성은 우리가 매번 요번은 여러분 공부하셨던 분은 매번 찍으셨겠죠, 그죠? 문제가 좀 있었죠, 그죠? 독성에 가게 되는 거 여러 가지 사고도 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독성에 대한 부분들 PBPK 나오는 적도 좀 시간이 좀 됐고, 그래서 사실 심화반 사람들한테 PBPK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이야기가 있었고, 기본은 당연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노아엘, 로아엘뿐만 아니라 질식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 LEL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호스릴 소화제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114회 나왔죠. 114회인가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호스릴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식 방수 지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건식에서 기본 문제가 좀 안 나왔죠, 근래에. 그래서 건식에 대한 방수 지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 차압식 유량계 측정 원리 식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계산 문제로 넣을 수도 있고 유도 문제로 넣을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사실 기본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안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의 급수 배관 설비인데 이거 이제 제가 오늘 2교시 1번 문제입니다. 그죠? 이 부분들이 아까 92에 100회 이렇게 나오고 요번에 이제 118회 때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스프링쿨러 설비의 이 급수 배관 설비는 만약에 그 앞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손을 좀 못 대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이제 NFSC 103에 있는 별표 1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법적인 부분들, 그 조항도 다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출 문제로서 준비를 했으면 수월하게 지났을 거고, 그리고 점수도 좀 높게 받았을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적는 사람이 적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기출 문제가 분석이 됐다고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적었을 것 같고, 자, 어떻게 될런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방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화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왜냐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화문 성능 때문에요. 전국에 다 들쑤쓰고 다닙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지금 다 들쑤쓰고 다녀요. 소송을 걸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성, 자율성 기준이 있잖아요. 그 비차율 기준은 자연성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만족되면 비차율이 만족되잖아요. 근데 그 비차율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사를 성능 시험을 해보면 거의 한 8, 90%가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방화문은 달 때는 한 40만 원 주지만요. 만약에 새롭게 설치를 해야 되면 200만 원이 들어요. 만약에 3,000개를 다시 달아야 된다. 그 비용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00개 곱하기 한 200만 원 들면 돈이 얼마예요? 60억이에요. 잘못하면 회사가 흔들리는 문제예요. 그 순 비용이 60억이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현관문, 공용 방화문, 현관문, 그 다음 대피 공간의 방화문 이런 부분까지도 다 성능 시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화문, 차열 방화문, 비차열 방화문 나온 지도 오래됐고 사이클상.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또 준비하셔야 돼요. 차열 방화문과 비차열 방화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당 상황은 좀 이야기를 하지만 외국은 전부 다 차열 방화문입니다. 그것도 이제 성능에 따라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비차열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차열 방화문 들어갔죠.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단 발코니를 확장해서 설치하는 대피 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방화문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능의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그런 이야기 그렇게 나왔어요.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두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방화문이 중요하고 그 개폐력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고요. 자, 지하층 구조 및 비상 탈출구는 이번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쭉 110회 이전에 나오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준비를 이 문제는 한 3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방염은 계속 좀 어렵게 나왔죠. 그죠? 발연량 400에 대해서 그걸 유도하는 식으로 쭉 2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그 현장에 대한 약간 현장 경험에 대한 그런 문제로 나왔고 그 부분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그냥 기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염에 대한 어떤 기본 원리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 이렇게 나왔죠. 자,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양방향 비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방향 비난인데 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요. 양방향을 맞춰가는 양방향을 만들어가는 쪽이에요. 우리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조건이죠. 발코니를 확장하는 조건에 대피 공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피 공간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하향식 피난기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경량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하향식 피난기구를 한다든지 이거는 대피 공간을 제외하는 조건이고 대피 공간은 또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발코니 확장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한 양방향 피난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발코니를 확장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하향식 피난 기구를 만들고 경량 칸막이를 만들고 옆으로 지나갈 수 있는 외부 난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양방향 피난을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이런 문제이겠죠. 자, 방폭하고 위험물 서류는 이렇게 안 나왔고요. 이번에 그 위험물 법에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정 흐름도 공정 배관 이런 부분이 나왔고, 자, 소방의 적용인데 감리 업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 적으셨을 것 같고,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 연소 패턴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리고 전기 화재 은이동 현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뭐냐면 원래 은을 많이 사용해요. 내부 은을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그리고 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가 누설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의 조건에 따라서 주의 조건에 습도가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기가 누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설되면서 일어나는 첫째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가 파괴되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심해지면 뭐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을 많이 받아서 해요. 법원에 감정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방기술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화재 조사에 대한, 화재 조사는 누가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서나 아니면은 국가수에서 하잖아요. 국가에서 하지만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빠져요. 그 다음부터는 소방기술사가 들어가서 그걸 감정평가를 해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것이 판결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감정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막 어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뭐 전기 쪽으로 가기도 하고,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제 소방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점차 그런 부분은 이제 소방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겠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도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술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기술사 협회에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술사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법적으로. 거기는 여러분 기술사법에 있는 한번 지문 이렇게 보셨나요? 설계 감리, 진단, 기술 평가, 기술 지도, 감정 엄청나게 넓어요. 우리는 이제 설계 감리 쪽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도 평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업역이 많이 확보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두세 문제 정도는 매번 떠주는 게 맞다. 이제 떠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업역이 돼요. 업역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모 기술사들, 이렇게 전기 쪽의 기술사들이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내 업역이다, 너 업역이냐,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 정보 쪽의 통신 쪽의 기술사하고 전기 쪽의 기술사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 업역이다고. 예,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건축물 내부의 정보통신은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일부 전기기술사들이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낸 걸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통신 쪽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시험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예를 들어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그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전기 쪽의 기술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역이 그쪽으로 확보되면서 또 민원을 넣었죠. 정보통신 쪽에서 건축물에 있는 정보통신은 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건축물의 정보통신은 이제 그렇게 묶여 있다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업역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넓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화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산불 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자연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화재에 대해서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ESS 나왔는데, ESS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계산 문제, 불활성화 관련된 문제, 아까 연소에 넣어뒀던 부분과, 그 다음에 유량계 측정 원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법규에, 이 법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건축법, 소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 안전기준, 건축법과 소방법,
너무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도 있지만 검토가 안 된 것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법은 건축물 구조 확인에 대한 적용, 확인 대상, 확인 자격이고 발코니 대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이미 여러분 소방기술사는 건축법이 그 방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미 거기에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본 우리 배우는 내용에 보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 내용으로 봐야 될 겁니다. 발코니 대피 공간 이 정도는. 그다음에 소방법, 소방기본법 취지인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소방기본법 제1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기사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데 그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방기본법의 불사용 조리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 불사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게 별로 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0개가 넘어요. 10문제 이상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기사 문제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왔다. 그다음에 건축물 규모별 소방시설 적용. 자, 이 부분들은 설계를 안 하면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몇 해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몇 해 전에도 이런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거는 인화성 액체인데 뭐 인화성 액체는 그런 부분들은 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부록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수소충전 설비는 2017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글쎄요 조금은 이슈잖아요. 전기 쪽은 크게 이슈예요. 충전 설비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쭉쭉.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서는. 근데 이제 왜 소방에서는 왜요? 수소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자, 하지 않는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 배관 설계고. 자, 건축법과 소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2교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제가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 2-1번요. 92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분석하신 분들은요. 92에 똑같이 문제 표를 넣고 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0회에는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나왔고, 이번에는 또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주사항 5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하지 안전기준 103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는 시방 위주의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리 배관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시방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어떤 헤드의 수량에 따라서 우리는 규격이 정해지잖아요. 규격이 정해지는데 가는 표준입니다. 표준. 한마디로 표준이고. 근데 표준은 그냥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표준이 있고 상하향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우 있죠. 주차장이나 기계실이나 이런 데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배관이 지나가니까 그것에 따라서 상하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교차 배관에는 8개입니다. 하나의 교차 배관에 8개의 헤드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뒤에 보시면 가형일 때 광경 설명 한번 볼까요? 보시면 교차 배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가지 배관에 몇 개를 설치하면 8개를 설치를 했죠. 그리고 그 개수에 따라서 구경이 쭉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반자가 없습니다. 반자가 없이 상하향 헤드 병설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이것은 8개의 헤드가 똑같은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나형일 때 한번 보세요. 나형일 때는 완전히 반자가 막혀요. 여기가 반자가 이렇게 막혀요. 그리고 하부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요. 반자 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기준이 있죠, 그죠? 뭐예요? 양쪽으로 반자와 천정이 훈련 재료로 되어 있으면 얼마예요? 2m 미만. 그죠? 만약에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열물이 없으면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보면 반자와 천장이 훈련 재료로 되어 있고 2m 미만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한 두 개 중에서 반자와 천정이 하나로 훈련 재료로 되어 있고 몇 미터요? 1m 미만.
이때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2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연물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건축물들은 여기하고 공간이 별로 천정하고 공간이 안 나와요. 근데 공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요. 공간이요. 이게 뛰어다닐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나요. 반자하고 위에 천정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반자가 되어 있고 여기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터지잖아요. 터지게 되면 그 하부에는 하부에서 그냥 진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부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진압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완화시켜 준 거예요. 완화되니까 원래는 8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죠? 16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은 하부하고 상부하고 하나의 배관으로 설치하되 완화시켜서 설치를 하되 하부하고 상부하고 그 하재에 대한 부분 구분을 나눠버린 겁니다. 예, 반자를 기준으로 나눠버리고 하부 하재하고 상부 하재하고 완전히 구별된 하재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완화시켜버린 거죠. 그 대신 이제 하나의 배관으로 한 거죠. 그죠? 천정하고 반자 사이의 화재냐 아니면 반자 하부의 화재냐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신 배관은 하나의 배관으로 썼다. 완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용일 때 보시면 다용이는 어떻게 돼요?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자리 굉장히 화재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8개를 설치를 하되 광경이 굉장히 넓죠. 광경이 크죠. 크다는 이야기는 충분한 유속이나 유량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화재 속에 설치했다. 그래서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은 규격을 넓혀서 더 엄중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호수리를 보시면, 76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4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118회 나왔습니다. 자, 76회는 호수리라는 개념의 의미에서 시험에 나왔고요. 지금 114회, 118회는 호수리를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온 겁니다. 그죠? 단점 때문이라기보다는 많이 사용하면서 그 단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호수리를 사용하면서 마찰 손실이 크죠. 마찰 손실이 크니 양정이 크죠. 양정이 크니까 펌프 용량은 커져야 되고 그 펌프 용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또 전기 쪽은 케이블 규격도 커져야 돼. 상용 전원도 커져야 돼. 비상 전원도 커져야 돼. 이런 부분들 문제 생기고 이런 건축법에서는 또 그 규격이 크잖아요. 일반 옹대수 화전보다도. 그러니까 그 규격을 감안한 어떤 구조체 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글쎄요. 좀 틈을 주고 앞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것인가는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물어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뒤에 2-3 위험물 안전관리법 수소 충전 설비입니다. 2017년도 7월 26일 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수소는요 연료 계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료 전지 있죠, 그죠? 수소도 결국은 연료 전지차잖아요. 그래서 연료 전지차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계질해내고 그다음에 수소를 이제 공기와 혼합해서 여러 가지 그것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 어떤 설비일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 계질 장치라는 것들은 수소를 뽑아내는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압축기는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부피가 크면은 통이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장 장소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압축하는 그런 설비들이고 그다음에 뭐 충전 설비 이렇게 수입 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고 자 축적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 이렇게 있습니다. 축적형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5초에서 60초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변경해서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 축적형 수신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축적형 수신기도 60초 이내에서 할 수 있고 10초마다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설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축적형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특수 감지기를 축적형 감지기도 특수 감지기잖아요. 그죠? 1교시에 우리 특수 감지기 8가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열악한 장소죠. 쉽게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실층 이었나요? 지하층, 무창층,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오동작이 일어날 장소.
그 다음에 실내 용적이 낮은 장소, 층고가 낮은 장소 이런 부분들로 설치 장소를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차 회로 방식이요. 교차 회로 방식은 수송 피해나 가스의 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차 회로 방식을 둬서 시간 지연을 하는 부분들인데 아니 교차 회로 방식을 쓰는데 또 감지기까지 넣게 되면 더블로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피난의 어려움을 겪게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지연을 가져오게 될 거고 대형의 인명 손실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교축6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 교축6라고 외웠죠, 그죠? 축적형 수신기 아니 축적형 감지기를 쓰는데 또 다시 축적형 수신기를 썼어요. 만약에 20초 축적형 감지기를 썼는데 또 20초에 만약에 축적형 수신기를 쓰면 40초가 늦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 이런 부분들은 뭐 가스 설비나 아니면 유류 장소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될 만한 이런 장소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뒤에 2-5번 보세요. 78에 81에 104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세 문제나 그 전에는 출제가 됐고 이번까지 포함하면 4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까지 치면 얼마 전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건데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를 해야 되고 환기통하고 환기 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기통은 자연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환기 설비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전기나 기계 설비를 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설비죠, 그죠? 그래서 면적이 높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환기 설비까지 갖춰야 되고, 그다음 비상탈출구에 대한 설치 기준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판의 연소식을 적고 화학 양용 조성비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양론 조성비 연소 사항계 여러분들 일단 뭐 프로판 프로판 3CO2 4H2O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이게 여기는 지금 이게 프로판 몇 몰이죠? 1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 분자 몇 몰이죠? 1몰이 5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잠깐 그 전에 시간에 우리 몰에 대한 개념도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새로운 분도 계시겠지만 이 몰이라는 부분들은 원자 뭐예요?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부분들이 요 원자나 분자 개수가 뭐예요? 1몰이라는 어떤 단위의 묶음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나타낸 부분이 요 4H2O 이 부분들의 질량은요?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4g요? 곱하기 18. 곱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요 18g 이렇게 되죠. 굉장히 두껍죠.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그죠. 이 부분들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H2O 물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물 분자가 있는 거죠. 그것을 소수잔으로 따지면 반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8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이것이 왜 18g이 되는지를. 그죠? 이 1몰이라는 것들은 물 1몰이라는 것은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22.4리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분자가. 그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잖아요. 하여튼 뭐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나갔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는 그러면 뭐 산소에 대한 어떤 몰이네요. 5몰입니다. 그러면 산소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산소 원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몰 이렇게 된 거죠. 앞에 이해하면 2몰이 되는 거고, 이 5는 5몰이 되는 겁니다. 5몰은 5 곱하기 산소 분자가 얼마예요?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개수가. 그죠? 그것을 5몰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분자는요? 이것이 분자는 질량은요? 16 곱하기 2죠. 16은 어디서 나왔죠? 예. 중성자와 양성자의 수죠. 중성자 수와 양성자의 수입니다. 예. 근데 왜 전자는 왜 포함 안 돼요?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예. 여기 원자가 있고,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는
이것이 1840분의 1이에요. 가벼워요. 이거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게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 무게가 몇 개 있다고요? 6 곱하기 12, 23승계가 있고 5몰이니까 그것이 5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CST는요. CST는 연료 몰수잖아요. 연료 몰. 공기 몰. 몰수입니다. 그죠? 그 몰수라는 그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매번. 그럼 여기 위에는 뭐요? 연료 몰수죠. 그러니까 전체의 가연성 혼합기에 대한 몰수분의 연료 몰수가 1이 되는 거죠. 연료 몰수는 이게 어떻게 돼요? 1이잖아요. 그죠? 1. 그리고 연료 몰수 1 플러스 물론 이게 100입니다. 그죠? 공기 몰수는 어떻게 되죠? 산소는 5몰이요. 공기는 0.21로 하면 어떤 공기에 대한 몰이 나오겠죠. 곱하기 100%입니다. 얼마 나오죠? 4.0인가요? 4.03 이렇게 나오네요. LFL은요? LFL은 0.55 CST가 되고 이는 0.55 곱하기 4.03이 되고 UFL은요? 3.5 CST가 되고 그 다음에 MOC는요? LFL 곱하기 산소의 몰수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내면 여기 얼마 나왔어요? 11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10 가까이 나와야 되죠. MOC는. 그죠? 분지는 뭐 8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계속 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뭐 아실 분은 아실 거고 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가져와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